코로나19 이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정상회의를 하는 첫 미팅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기후 정상회의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국이라서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각국 수장과 그리고 장관급 등 6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상들은 영상을 통해서 축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역시 주말에 기후 관련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P4G 행사 전날에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경제 성장을 잘 하겠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위원회 당면 과제가 나왔습니다. 상반기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 중간 목표로 2030년에 NDC, 그러니까 탄소 중립 상향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상반기면 오늘이 마지막 아닌가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NDC 상향 계획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마련이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로도 분명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도 앞으로 증권사와 운용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환경적인 요소를 더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9일 열린 P4G 특별 세션에서 이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위탁 운용사의 책임 투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텐데 증권사에도 이 기업 분석 보고서 등을 만들 때 ESG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할 때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가장 큰 손이죠. 증권사와 운용사들이 평가받을 때 가장 큰 손님인데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ESG를 얼마나 잘 증권사와 운용사가 반영하는지를 중요한 잣대로 삼기로 했다고 하니까 자,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을 분석할 때 이 환경적인 요소를 어떻게 참고해서 반영을 할지 역시 관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기업을 볼 때 ESG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될 것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지 이런 환경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전기차 확산이 계속되자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30년까지 무려 2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신사업 분야를 찾는 기업들은 이 수익과 또 ESG의 두 마리 토끼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가면서 경제 성장을 했던 포스코가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고요. 또 두산중공업 또한 폐배터리에서 가장 친환경 소재인 탄산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학재를 사용하지 않는 자체 공법을 활용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1,500만 톤 규모의 사용 후 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실증을 추진하고 순도 무려 99%의 탄산 리튬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생산업체들도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으로 발을 넓히고 있는데요. 해당 기업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재편할 목적으로 진행한 조사가 이번 주에 결론이 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조사 결과를 공개할지 아니면 미룰지 아예 공개하지 않을지는 불확실해서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는데요. 다만 어떤 식으로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내용이 담기고 우리는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아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히토류,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등 4개 핵심 품목을 대상으로 100일간 진행한 공급망 조사가 다음 달 4일쯤 발표될 것 같습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보릿고개를 넘겼다. 가장 어두운 순간은 지났다. 반도체 품귀 현상은 여전하지만 최악은 지났다라는 평가 때문에 지난 금요일 우리 주식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아웃퍼폼했었죠. 그래서 그동안 멈췄던 자동차 공장도 다시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한국 GM은 부평 공장을 오는 31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정상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도 차량용 반도체 부품이 재공급돼서 아산 공장을 생산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 업계가 5월이 이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보릿고개로 보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봤는데 그 변곡점이 지난 주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소식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속보가 지금 올라왔네요. 지난달 산업 생산이 1.1% 감소했습니다. 반도체가 10%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매달 굉장히 큰 속도로 늘었었는데 지난달 반도체 산업 생산이 10% 정도 줄은 것의 의미 오늘 굿모닝에서도 계속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권사에서는 소매 판매는 작년 8월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군요. 역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소비 관련 주식들에 대한 투자애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증권사에서는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오기철 차장입니다. 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지난 주말에 가장 뜨거웠었던 업종이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4에서 5%대의 상승을 보였고 화신이라든가 성우 하이텍 등 부품주들도 상당히 뜨거웠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GM의 6월 공장 가동 체계, TSMC 등 주요 업체에서 증산, 그래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좀 정점을 지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맞물리면서 주가의 상승이 상당히 좀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매수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는데요. 현대차의 2,200억, 기아의 1,7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개별 소비세를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슈로 발생이 되면서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차장님 그렇다면 혹시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난 주말에서 보셨던 것처럼 현대차, 기아가 움직이게 되면 완성차 단에서 움직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부품주들도 흐름이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은 완성차가 먼저 움직이고 그 밑에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움직이기 좋은데요. 일단은 살펴볼 종목으로는 현대위아를 좀 뽑아봤습니다. 좀 그동안 이제 그 완성차 업체 등이 미국과 중국 정도의 이제 보호 무역에 이제 갇혀서 상당히 좀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우려가 좀 많아서 그동안 자동차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지 못했었는데 지난 5월 20일 정도 현대차가 미국에 이제 8조 투자를 좀 계획을 하면서 그러한 우려감이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되었고요. 그에 맞춰서 현대차와 기아가 투자를 확대하고 공장을 확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현대위아가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계 장비의 로봇 매출에 대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의 내연 설비를 EV 설비로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실적의 기회 부분에서 좀 좋지 않았었는데 실적에 대한 확대 부분도 상당히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서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는 현대위아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8%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따라잡기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8만 원대 초반대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